연쇄살인범들은 자이덴타의 중간에 각자 자기만의 고유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가령 살인의 방식, 피해자를 고른 취향, 동기 등 그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을 더해갈수록 서서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굳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리처드 라미레즈는 확실히 매우 특별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살인범들과는 확실히 달랐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스타일의 연쇄살인범은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 라미레즈 시작합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비빈가, 멕시코계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부모는 그에게 리처드 라미레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라미레즈는 어렸을 때 간질병을 앓았지만 비교적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고 또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착한 아이라는 평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끔 폭력적이었는데 그는 그때마다 공동묘지로 도망가 마음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또 자신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은 그가 자라나며 서서히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린 라미레즈는 그의 사촌형인 마이클을 유별나게 따르는데요. 마이클은 월남전 참전 용사였고 어린 라미레즈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자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민간인을 고문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려주었고 심지어 당시 찍은 사진을 라미레즈에게 수시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의 사촌형인 마이크가 아내와의 다툼 중 그녀를 총으로 쏘아 죽였고 바로 그 자리에 라미레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라미레즈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또한 학교도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그는 락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쯤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사탕 숭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곧바로 거기에 매료되는데요. 사탕 숭배는 그의 성향에 알맞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1978년 라미레즈는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서히 갱스터가 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많은 범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씩 훔치기도 했으며 돈이 없으면 절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범죄란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그의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저녁날 라미레즈는 한 집에 창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희생자 제니 빙코우가 살고 있었는데요. 라미레즈는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에 그녀의 집에서 기증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살인에서 어렸을 때 사촌형 마이크에게 들은 이야기를 직접 체험했는데요. 그는 항상 사촌형과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살인을 함으로써 드디어 그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이후 그의 살인은 대부분 198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85년 3월 그는 한 여자를 습격합니다. 라미레즈는 그녀에게 총을 쐈는데요. 바로 이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열쇠에 총알이 맞아 튕겨나갔고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안젤라 바리디우스. 그녀는 라미레즈가 사라진 뒤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젤라는 당시 다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라미레즈에게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 라미레즈는 또 다른 살인을 저지릅니다. 공원으로 간 그는 차 안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라미레즈는 그녀를 총으로 협박해 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녀에게 총을 쏘았는데요. 그녀는 다음날 경찰에 발견되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리처드 라미레즈의 살인 방식은 서서히 정립되어 가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두 번째로 남자가 있을 경우에 재빨리 남자를 살해하고, 세 번째로 여자를 강간 후 살해 후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는 자신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여자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했습니다. 루스 윌슨이라는 여성은 이혼녀였으며 혼자서 12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라미레즈는 루스의 집에 침입한 후 그녀를 협박해 그녀와 아이를 묻습니다. 이후 루스를 강간하는데요. 라미레즈는 어쩐 일인지 루스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고 이후 그녀를 죽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루스는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라미레즈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리처드 라미레스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에겐 이미 나이트 스토커란 별명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악마로 여기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로 인해 드디어 이 나이트 스토커의 스프레 전단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라미레즈는 사탄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범행 후에 반드시 펜타그램을 집안 여기저기 그려놓았으며 희생자들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희생자들은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쨌든 LA에는 그의 몽타주가 퍼져나갔고 라미레즈는 어쩔 수 없이 LA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죽인 뒤 또 한 여자를 강간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레니타였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라미레즈는 레니타를 몇 번이나 강간한 후에 그녀를 죽이지 않고 그곳을 떠났는데요. 그가 떠났을 때 레니타는 재빨리 매듭을 풀어 창밖으로 떠나는 라미레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미레즈가 타고 온 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레니타는 후에 경찰에게 차종을 말해주었고 이후 그 차가 도나 차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을 조사해 지문을 채취했으며 그것을 통해 나이트 스토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고 싶었던 법인, 도시를 공포에 떨게 만든 나이트 스토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라미레즈였던 것입니다. 곧바로 경찰은 라미레즈의 신상을 공개하였고 그의 얼굴은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라미레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LA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가 편의점에 들렀을 때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고 놀랍게도 신문 1면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차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미 전국에 자신의 얼굴이 방송되었고 어디로든 도망가 차를 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를 타고 있는 한 여성을 습격합니다. 라미레즈는 여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겁내기는커녕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불렀고 남편이 오자 이내 라미레즈와 말다툼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이 싸움 소리를 들은 옆집 이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웃은 한눈에 라미레즈를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 남자, 리처드 라미레즈였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 남자는 나이트 스토커라면서 소리를 쳤고 당황한 라미레즈는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추격 끝에 그는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요. 화가 난 시민들은 그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한 시민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 당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에겐 더 이상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밤거리를 불안하게 했던 나이트 스토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무서운 범죄와 역설적으로 그의 외모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그에겐 여성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타라고 생각했으며 여성 팬을 향해 손짓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잡히고 난 뒤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주제곡을 정해냈다고 말했으며 그 노래는 AC/DC의 나이트 플라워라는 곡이었습니다. 긴 법정 싸움과 그는 법정에서 큰 소리로 웃기도 했으며 증인들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찍는 카메라에 여유있게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재판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라미레즈는 이후 감옥에서 자신이 13명보다 많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리처드 라미레즈는 감옥에서 림프종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는 연쇄살인의 역사에서 분명히 특이한 캐릭터이며 지금까지도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잔혹동화였습니다.